안녕하세요. 건강교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과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명 이상의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하고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의 태스크포스에서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코비드19에 관한 권장사항,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 내용이 적절한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 질환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 후에 위험해지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나 심장병 같은. 그리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을 더 심하게 어떤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니지만은 면역억제제를 드시거나 연령이 높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관리법 또는 어떤 제시사항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최근에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통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고서 지금 이 최초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1차 가이드, 약을 일단 계속 복용하라는 것입니다.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 복용하면서 관리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던 약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참고를 하더라도 일단 드시긴 드시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복용하던 약은 일단 드시긴 드셔야 한다. 그래서 약물들 예시가 나왔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설파살라진이라든지 레플로노마이드, 아라바죠. 그리고 하이드로클로로킨, 그리고 클로로킨,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아자치오프린 같은 약물, 셀셉트 프로그램 같은 면역억제제, 이런 약물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코비드19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드시던 약물은 그냥 드시라는 겁니다. 1차 가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여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복기 2주간 잠복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조금 다른 제시가 나타납니다. 음성으로 나왔거나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2주 동안 면역억제제, 비인터루긴6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잭 이니비터스, 잭 억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감염 증상이 없는데 그래도 노출이 됐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단 노출이 됐다면은, 확진자와 잠시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접촉을 했다면은 2주 동안 중단하라는 거죠. 이 약물들을 면역억제제, 비인터루긴6 생물학제제, 잭 이니비터스, 이런 약물을 2주간은 일단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엘렌 박사님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죠.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에는
스테로이드는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잠복기에 메토트렉세이트, 레플로노마이드를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다.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양성이 나왔을 때,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발병이 확실한 경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는 류마티스 약물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의료진 패널들은 설파살라진, 메토트렉세이트, 레플로노마이드, 면역억제제, 비인터루킨-6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잭 억제제를 사용하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되었을 때는 이 약물들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항말라리아 제제는 복용을 지속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약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일단 중단하지만은 이 항말라리아 제제는 그대로 지속을 하라는 얘기고요. 특정 상황에서는 인터루킨-6 억제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질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호흡기 증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양성 반응 후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코로나 감염 증상이 나타난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양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폐기관지, 호흡기계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좀 내용이 어렵게 들리셨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큰 내용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걸렸을 땐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